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를 통한 북바로 알기 왈가왈부의 유영호입니다. 예, 이번에는 뭐 항상 사회가 어느 사회나 우리 사회에서도 어려운 시기에 겹칠 때는 항상 힘이 약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장 사회에서 고통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렇듯이 북에서도 고난의 행군 때 그렇다라면 가장 힘이 약하다 그러면 이제 노인들, 여성, 아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아동 중에서 부모가 없는 고아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2만갑 288회에서 이위력이라는 거기 어쨌든 북에서 고아 출신 여기서 흔히 뭐 고아 출신인 사람하고 또 정사랑이라는 여성 고아 출신 이 두 분이 나와서 증언이라 그래야 되나 뭐 이런 걸 쭉 하는데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먼저 이위력 씨 같은 경우는 거기서 뭐 제목 자체가 북한 고아원과 구호소는 아이들의 무덤이다. 그 이만갑 그 제목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멘트가 나고 정사랑이라는 사람이 그 인터뷰할 때는 북한 아이들의 시체탑을 본 탈북자 탈북미녀 정사랑 이렇게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아들의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북한 고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고아 정책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 뭐 구호소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구호소는 다들? 구호소라는 말 처음 들어봤어. 네? 거기선 구호소라 그러던데?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구호소라. 그럼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방송에서 분명히 구호소라는 표현을 권한의 문제 쓴대요. 꽃제비들을 한데 네, 데리고 왔다가 이렇게 각 입양 보낸다거나 이렇게 무슨 이런 거 아닌가? 난 모르겠는데. 아니 방랑자 숙소라는 건 있거든요. 그거 보고 구호소라 하지. 그걸 구호소라고 거기서는 쓰니까 방랑자 숙소. 방랑자 숙소라는 거 있어요. 방송에선 구호소라고 나와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잡혔을 때 아이들 뭐 도둑질 시키고 그렇게 막 애들이 굶어 죽어가면 시체를 방치하듯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게 이제 지도이라 그랬잖아요. 예. 927 상무 동원된 애들 있고 그 애들이 이제 뭐 꽃집이란 말하잖아요. 거기서도 맞아 927 상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 927 상무. 그 9월 17일 방침에 따라서 이 방랑자들을 빨리 이거에 관리할 때 대한 그런 방침이에요. 여기 9월 27일 날 김동연 위원장이 발표한 방침이어서 927 상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상무라는 애들 자체도 공장 기업소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이 꽃집 애들 방랑자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단 말이에요. 고아원 이런 데 학원 이런 데 보내야 되잖아요. 예? 애우건 이런 데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갈 동안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예? 부모가 없는 그 고아들은. 그런데 그런 애들이 이게 조직 생활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 생활 싫어해요. 꽃집들 보면 대개 가보면. 그래서 달아난단 말이에요. 자꾸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아침이면 뭐 다 씻겨서 밥 먹여서 옷 입혀서 밥 먹여서 그래서 그다음에 학교로 보내잖아요. 학교로 보내는. 네, 애들 방랑자 숙소에서도. 네, 학교로 보내요. 그 가서 공부하고 그다음 또 와서 또 점심밥 먹고 또 학교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애들은 싫어해요. 싫어하더라고. 우리 동생 뻘 되는 애들도 927 상무 동원된 애들이 있거든요. 걔들 말 다 들어보면 그래요. 왜 자꾸 도망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조직 생활이 싫어 자꾸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면 걔들이 상무들 또야 네 담당한 애가 없어졌어 하면 또 데리러 가고. 그리고 또 그런 애들 자체도 또 군당 있잖아요. 군당 뭐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 군당위원회 시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분공 줘요. 고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간부들한테다가 분공 주죠. 뭐 조직비서는 누구를 맡고 책임지고 인민위원장은 누구를 책임지고 이렇게 고아 누구를. 예. 검찰 수사관 누구를 책임지고 이렇게 집행위원들한테 임무 준단 말이에요. 분공을 줘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 고아원에 방랑자 숙소에 가서 공부 잘해야 된다, 뭐 어째라, 뭐 이렇게 또 잔소리도 많이 하죠 또. 예? 아무래도 그 어른들이니까 잔소리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애들한테 옷이 없으면 옷을 사다 주고 또 그다음에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또 그 집에 데려다 또 먹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분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이제처럼 무슨 때리고 뭐 구타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옷을 뭐 빼앗아 입는다든가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게 날 담당한 사람 있잖아요. 날 담당한 사람. 그 담당한 사람 그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날 담당한 사람한테 말하면 돼요. 언제든지 열려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북한 영화도 있잖아요. 그 뭐더라? 뭐. 우리 집 이야기. 거기서 거기서 책임 비서가 이 수첩장에다 전화번호 적어주잖아요. 그래 맞아요 봤어요. 이 뭐야 내가 나한테 이제 전화하라고. 예 전화하라고 일이 생기면 나한테 전화. 일 생기면 전화하라고. 예, 전화하라 그래서 주잖아요. 예? 그 애들도 같아요. 아무 순간이나 일이 생기면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큰아버지 나 이게 누기 나못 살게 굽니다. 그 영화 속에서 책임 비서가 이렇게 저도 그 영화 봤는데 애들 뭐 집 문고리 고쳐주고 뭐하고 책임 비서하다가 그 어쨌든 뭐 일 있으면 뭐 부탁할 일 있으면 전화해라 하면서 전화번호 적어주는 장면이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럼 책임 비서가 그 분공받은 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분공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일이 담당자들이 있다 각자. 다 있어요. 그 심지어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욕 먹어도 전화한다는데요. 선생님이 오늘 날 욕했습니다 하고. 그러면 책임져서 또 달려오는 거죠. 또 무슨 일로 욕했냐고 애를. 그 애가 또 사고 치면 책임져서 자기가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분공을 당연히 분공을 줬는데, 예? 내가 맡은 내가 사고를 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비판받아야 되고. 아니 보통 제가 뭐 요즘은 많이 알려졌어요. 여기 남쪽에서도 많이 이제 남쪽 학자들이나 뭐 북한 공부하는 사람들에서 많이 알고 있는데 고아에 대한 관점이 나는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달라요. 이부에서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뭐 이제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 인간 관계 때 지금 그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속담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북한에서의 고아 정책을 우리가 상상한다 그래야 되나? 지금 물론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전쟁 고아를 처리한 모습에서 난 되게 개인적으로는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서는 입양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외로 팔아버렸지만은 남쪽은 북은 위탁이라는 데서 외국으로 지금 뭐 힘드니까 지금 전쟁 때 힘드니까 우리 애들을 교육시키는 걸 좀 위탁 교육이라 그러지 위탁 교육하고 그 고아들을 다시 데려왔잖아.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최근에 추상미라고 여기 영화 배우 출신인데 지금 감독하는데 추상미 감독이 영화로 만든 것도 있어요 이게.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추상미 감독이 최근 영화예요. 그런 식으로. 그 뭐더라? 어린애만 보낸 게 아니라고? 그 어린애들만 보내게 되면 이 어린애들이 자국을 잃어버린다. 잊을 수 있다. 그래서 얘들한테 담당 교사를 붙여서 내보내라고 해요. 그때는 정말 전쟁판이어서 16개 연합군과 싸우다 나니까 완전 폐허가 되고 어느리냐 내리냐 북이 진짜 죽냐 사냐 하는 순간이잖아요. 그 속에서 그 한 명 한 명 소중한 전투원들을 몽땅 교사들 떼가지고 얘들하고 붙여서 같이 내보내요. 그 교사들을 어린애들만 내보낸 거 아니고 이걸 보게 되면 우리 고아 정책이라는 말을 하는데 어느 나라에서도 고아 문제라는 말이 있어도 고아 정책이라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 그만큼 그 각자의 나라들에서 고아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게 정말 난 문제고 방도가 없다는 소리겠죠. 근데 고아라고 볼 때 흔히 우리가 보면 고아는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 이렇게 보잖아요. 고아는. 근데 우리 북에서 볼 때 정말 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북의 고아는 우리 북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부름 없어라 노래 있잖아. 어린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 북한 저 유치원인가 뭐 세상에 애육원인가 부름 이런 데 가면 그 구호처럼 써 있더라고 다. 여기 노래가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해품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그 나라의 용도자가 바로 자기 아버지고 그 나라의 집권당이 바로 자기 집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항상 우리는 이런 구호가 있어요.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후대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라는 구호는 모든 인간관계나 사회건설에서 첫 번째 가장 우선이 넣는 문제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한 100년 정도의 북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위원장님,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이 한결같이
어린애들을 너무 고아하고 사랑하고 아꼈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우리가 만산 때 항일운동 할 때부터 시작됐잖아. 이 고아 정책에 대한 게. 그 고아들을 일제놈들과 싸우다가 부모 돌아가신 고아들을 김일성 주석이 자기 전염병이라든가 경위서대가 다 고아들을 모아서 꾸렸었잖아요. 그때. 그랬고 우리 고아하게 되면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 항일 운동 때나 국가유공자들 이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희생되거나 순직한 분들 이분들의 자녀들이 고아들이 만교인대 혁명학원, 강만석 혁명학원, 남포 혁명학원, 뭐 새날 혁명학원 이런 학원들을 다 보내줘요. 다 국가가 키우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이제처럼 시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권한의 행운 시절에 고아들뿐만 아니라 일반 부모 있는 자식들도 다 굶어 죽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고아들만 죽은 게 아니라 부모 있는 자식들도 굶어 죽었단 말이죠. 어른들도 죽고. 근데 고아가 단 한 명도 안 죽을 수 있다고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굶어 죽죠. 그래서 죽을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권한의 행운 때 부모님들이 생계로 돌아가셨거나 건강이 정말 약해서 쓰러져서 애들 돌볼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아가 돼서 꽃제비가 됐고 이렇게 됐죠. 그 애들을 위해서 고아원이 아닌 A원과 그다음에 초등학원, 중등학원, 학원들을 세워가지고 그 애들 국가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북의 고아 정책은 철저하게 이 고아들의 부모가 누구냐 이거를 우리식으로 관점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이 고아들의 보호자는 이 국가다라는 관점이 철저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 고아들은 무조건 우리가 키운다. 그래서 아까 강철 씨도 말했지만 그 직장, 이 부모가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직장에서 이 부모가 돌아갔다면 자식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무성을 책임감을 가지는 거죠. 북에 처녀가 12명의 고아들을 입양했던 사실이 있었어요. 아까 저 강철 씨가 말한 영화 우리 집 이야기도 처녀 어머니 얘기예요. 처녀 어머니고 실제 있었던 그 어디더라? 그런 거 많아요. 그럼 알아요. 그래서 영화 속에 뭐 처녀 어머니들이 꽤 많이 나와. 머성용대에 다 참가했어요. 그 처녀들이 한 거. 그 어떤 남자는 그 품모 그게 너무나도 매혹돼가지고 내가 장가 가겠다 해가지고 장가도 가고 그 19명의 아버지가 된 거죠. 그런 영화도 있어요. 네, 있죠. 처녀 엄마한테 일반이에요. 매혹돼갖고. 북에 특수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야 나라가 힘든데 우리라도 한 명이라도 나라의 부담을 우리가 지자 이런 생각으로 다 고아들을 안고 입양했고 했거든요. 그런 걸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북한의 고아를 바라보는 관점 요거에 대해서 참 그랬던 건 옛날 영화요. 74년도 영화인데 그 새 세대를 위하여 그 전쟁 중에 그 아이를 이제 막 전투 중에 이제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냥 총알이 빗받치고 이제 부모 다 죽고 그 아이를 안고 어쨌든 후퇴한다 그래야 되나? 여기 그거예요. 여기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제 쫙 밀고 올라가잖아 압록강까지. 그 어쨌든 밀려가면서 후퇴하면서 그 부모 잃은 아이들을 그 인민군 병사들이 안고 가는 그런 영화인데 참 뭐 실제인지 아닌지 몰라도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 영화. 아동관도 있잖아. 아동관. 그런 관점들 그런 거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뭐 남쪽에서 뭐 거의 저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이 이설주 여사만큼 유명한 북한 여성 있죠. 뭐 우리 최선희 지금 뭐 뭐지 최근 그 뭐냐 저기 그렇죠. 판문점 회담에서 그러니까 부상? 외무상 제일부상 최선희가 고아 출신이라는 사실을 보고 좀 놀랐어요. 고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큰 지위라 그래야 되나? 뭐 이걸 얻을 수 있다는 건 그 사회적으로 뒷받침 안 되면 쉬운 문제가 아닌 거거든. 근데 태영호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태영호 이거는 태영호 사실 말한 거거든요. 북한 그 전쟁 시기에 전쟁 고아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 소련 그다음에 중국에 보내서 다 키웠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애들을 어쨌든 60년 전에 들여왔어요. 그 애들을. 그게 58년, 59년도에 그 경에 다 들어왔거든요. 그랬는데 그 애들이 외국에 나가 있다니까 외국말 잘하잖아요. 예? 그렇지 거기서 뭐 한 폴란드에 이전 거기서 한 10년 가까이 산 거죠. 10년. 폴란드에 가 있던 애들은 뭐 폴란드 말 잘하고 러시아가 있던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대부분의 외교관 한다고. 북한 그 외국어 대학 외국어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애들이. 그래서 그런 애들이 그다음 또 평양 외국어 대학 졸업하고 국제관계대학 졸업하고 유학도 다녀오고 이렇게 하고 그 외교 일꾼 하게 된 거죠.
아, 옛날에 그 당시 보면 폴란드 대사관도 그렇게 전쟁고아예요. 그래서 아마 폴란드 살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네. 친구가 뭐 어쨌든 폴란드 그 전쟁고아들이 이제 외교관들을 많이 해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그 최소진 부상뿐 아니고 예? 전쟁고가들이 그렇게 외국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생각 못하죠. 여기는 전쟁고가들이 참 안타깝지만은 그치 여기서 지금 1950년 전쟁 이후 전쟁 뭐 2차 대전 이후부터 그 얼마 전에 이제 자료를 봤어요. 그 뭐 글을 하나 쓰는 게 있어서 이게 2차 대전 이후부터 2017년도 자료라 그러나 그 해외 입양 전문가 어떤 박사분이 한 그 인터뷰라 그러나 그러니까 그 2차 대전 맞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17년까지겠죠. 그때까지 해외로 이렇게 아이를 보냈다 그래야 되나? 우리 여기처럼 그게 50만 명이래 전 세계. 우리나라가 50만 명 보냈다는 소리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고아 수출하는 거 쉬운 말로 고아 수출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50만 명인데 그 중에 40%가 대한민국 출생 아이들. 40%전 세계 그 해외로 송출되는 고아의 40%가 대한민국 출신이다 이게. 북한은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게. 예. 어쨌든 애들을 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거기서 또 이렇게 그럼 정상적으로 제대로 입양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 가서 제대로 입양 절차 안 되고서 완전히 불황화되고 이런 애들도 많고 막 그런 글을 하나 봤어요. 그 항일 무장 투쟁 때부터 그 고아들은 거뒀거든요. 그때 그 반민생당 투쟁으로 인해서 일본 놈한테 죽은 사람보다 예, 반민생당 투쟁에 그 자경 그 기회분자들한테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예. 중국인들한테 조선족이 당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 회의 때 그 김주석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80%가 예? 민생단이다. 그 중국 애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김주석이 그런 거죠. 그때 그 연합군 때잖아 항일연합 그렇죠. 때. 그때 김주석이 물병에다 물 한 병 들고 들어와서 이 물에다가 검은 물을 80% 타보라고. 이 물이 어떻게 변하는가? 새까만 물이 되고 말지 않나. 그렇죠. 우리 조직의 80%가 민생단이라면 우리 부대가 일제하고 싸우겠냐고. 당신들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때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 애들이 부모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이 그 당시에도 아동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었어요. 예. 그래 그 아동단에서 그 아동단 그 지도원들이 책임지고 있었어요. 그게 김정숙 여사도 있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아동단 지도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 그 애들 데리고 있었는데 그게 마한산에 있은 거예요. 그게. 예? 그 마한산에 있었는데 그 길을 그 김주석이 찾아간 거죠. 저 영화나 뭐 책으로 봤어요, 네. 저도. 그래 가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애들이. 그래 그 김수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20원 줬단 말이에요. 그거 꺼내서 그 내려가서 그 강유룡이 보고한테 시켜서 예? 내려가서 옷감 사다가 애들 옷 테이프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애들을 그렇게 해서 옷에 해입히고 소년중대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 애들 데리고 다녔어요. 김수석이. 그래 데리고 다니다가 그다음에 그 소련에 들어갔잖아요. 소련에 들어가서 군사대학도 보내고 공부시켰다면 거기서는 그렇게 하고 해방에다 데리고 나온 거죠. 그리고 해방 후에도 또 그 간도로 예? 그 희생된 그 동지들이 그런 자식들 그다음에 이 심지어 그 양세봉 아시죠? 양세봉 독립군 사령 가시던 분 그분 자식들까지 찾아왔어요. 데리다가 만경대 혁명관에서 공부를 시켰단 말이에요. 양세봉은 여기서도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쪽 민족주의 독립운동이라 그러나 그쪽 하는 사람들 많이 알아요. 여기서는 양세봉도. 예.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애들이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애들이 다 군대를 가겠다 한 거예요. 아 그때 항일 투쟁 때 김주석이 저 뭐라 그러냐 아까 뭐 옷 사입히고 하는 고아들이 그 애들 말고 그 애들은 이제 컸잖아. 성장해서 이제는 그 애들은 그럼 어떤 고아들이? 그 해방 후에 데려온 고아들이 해방 후에 간도에서 떠돌던 그런 애들 있잖아요. 미처 찾지 못했던 애들. 그 독립군의 자식들만 데려온 거 아닌가? 아니 그 저 뭐야
그 항일 그 빨치산 자식들도 있었어요. 빨치산 예. 자식들. 예. 그래갖고 그래 그때 빨치산 자식들을 지금 고아들이지 고아들을 찾아다가 그 만경대 혁명을 예, 세우고 학원 만들어서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해 안 됐던 건 아까 기본적인 한 사람을 봐도 그렇고 조직을 봐도 그렇고 국가 뭐든지 다 마찬가지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사실 나는 그 전쟁 때 그 항일 투쟁이든 6.25 전쟁이든 이때 고아를 대한 방식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인데 지금에 와서 여기서 보면 이만공이 완전 제목이 고아는 인간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카피를 뽑았더라고. 고아는 인간도 아니다. 그거는 이러면서, 걔들이 그 비난하자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그렇게 그 애들도 또 전쟁판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 가네. 아, 내 같으라도 갔죠. 예. 내 친구 죽어서 그 새끼를 내가 데리고 있는데 그 애를 그 죽이고 싶겠어요,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애들을 모두 또 친위중대에 받았어, 친위대. 그 애들이 친위대에 들어가서 김주석 그 경호했단 말이에요, 그 애들이. 춘희대라는 게 경호부대. 네, 예, 경호부대죠. 경호부대. 예. 그래, 그 북한에 그 이름 있는 그 연행무기 아주 연행무 총리. 예? 그 사람도 그때 그 친위대 그때 만경대 혁명학원 1세대고, 그러니까 그때 그 전쟁 때 그 김주석 호위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죠. 아, 연영목 총리도 고아 출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그 고아예요. 그분도. 거기는 뭐 최선이나 다 고아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한번 봐도.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북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 최소한의 그런 북에 대한 고아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뭐 이런 것들인데 너무 황당한 소리를 해갖고 여기서. 근데 이렇게 어쨌든 그런 그 풍이 다 내려오잖아요, 쪽에 지금까지 북한 지금까지 그런 풍이에요. 고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도 아까 되지만 뭐 우리 집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지? 좋은 처녀인가? 뭐 무슨 처녀 그다음에 뭐 많아요. 영화 속에도 많고 아까 얘기했던 그 새 세대를 위하여 그 새 세대를 위하여랑 우리 집 이야기 두 개가 대표적인 그 고아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어쨌든 둘 다 있었던 사실에 근거한 특히 우리 집 이야기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있어요 그 처녀가. 근데 영화 속에서는 3명의 고아를 데려다 키우는 걸다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나오지만은 실제는 7명을 키운대. 근데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셋만 이렇게 했나 봐. 그리고 그 아까 마지막에 씨가 얘기가 말한 있잖아요. 그 모성 대회인가 네, 무슨 여성 모성 대회인가 대회. 어머니 대회. 나가 실제로 나갔고 최근 영화예요. 이번에 그 부천 여기 경기도 부천 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했고 지금 남쪽에서 통일단체들 뭐 통일운동단체들이 북바로 알기 영화로 가끔 많이 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예, 그것도. 그렇듯이 어쨌든 영화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고아에 대한 관점 뭐 이런 건데 너무 황당해요. 여기 지금 북의 고아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고아는 인간도 아니다. 그리고 그 아까 구호서 근데 뭐 불황아 뭐라 그랬나? 방랑자 숙소, 방랑자 불황아 아이고 숙소 방. 어쨌든 방랑자 숙소네. 그럼 거기에 갔더니 아이들 시체가 쌓여 있더라. 그건 좀 너무 심한 거짓말 같은데. 그건 책임지죠. 예? 방랑자 숙소 직원들이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만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애들을 담당한 그 간부들 있잖아요. 네. 북한은 이 건달들도 그 간부들이 담당해요. 아 건달들도? 네. 저 자꾸 싸우고 그러잖아요. 간부들 담당한단 말이에요. 백곰산 있잖아 소설. 네. 거기서도 하나 삐뚤 자꾸 나가는 걸 계속 교육하고 교양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조금 삐뚤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많이 삐뚤어나간 애들도 많죠. 난 소설을 영화로 봤어. 그 영화 참 잘 만들었어요. 백검산. 백검산이라는 그것도 이제 70년대인가. 영화 자체는 최근에 만든 건데 시대 배경이 70년대 소대 영웅? 최초의 소대 영웅. 용소대? 그런 거 있었던 그 사실을 그 소대를 있었던 사실을 영화로 만든 건데 거기도 참 잘 근데 만들었어요. 고아 문제도 그렇지만 고아하게 되면 무슨 어린이잖아요. 북은 철저히 다른 건 다 몰라도 후대에 대한 걸 진짜 모든 사업의 중심에 후대의 문제가 있어요. 새 세대에 대한 거. 근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연피공장 세웠잖아. 연피공장 세우고 학교를 이게 전쟁이 끝난 그보다도 그건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해방 후에 그렇죠. 북조선인민연회 맞아 해방 후에. 북조선인민연회 첫 의정이 연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유명해요. 네. 공부하는 사람들도 북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각 회의라 그래. 그러니까 첫 번째 국가가 해방되고 처음 결정한 게 아이들 연필 만들기. 예, 연필 그렇죠. 만드는 문제였어요. 근데 학교를 제일 먼저 건설했었고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권한의 해문 때 많은 사람들이 굶었잖아요. 인민들이 지금 굶고 북의 사람들이 그랬는데 북에서 단 1년도 빠짐없이 꺽꺽 했던 게 뭐냐면 일본에 있는 우리 학교 제일 조선학교. 네, 조선학교 여기서 여기서 민족학교라 그러죠. 네, 그 일본 땅에서 자기 나라 국기를 세워놓고 당당하게 자기 나라 말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그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북쪽의 언론이 아니라 얼해 초해인가 남쪽의 언론이 그거 나왔어요. 얼해로 몇 번째로 북에서 일본에다가 조선학교에다가 뭐 얼마의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냈다는 게 남쪽 신문에도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이런 게 자기 가족들 좀 힘들고 그래서도 내가 끼고 있는 자식보다는 외지에서 고생하는 자식한테 더 신경 쓰는 것 이게 바로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 신경을 가지고 내 나라의 자식들을 먹다 내 자식이야. 나라가 책임을 져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그렇게 시체 떠밀 이건 너무 정말 말이 안 나가는 거고. 예. 이거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 콩우유 아이들 그쵸, 콩우유에다가 왕차죠. 왕차고 그게 가장 그 고난의 행군 때도 네. 그 아이들에게 배송되는 콩우유가 이 뭐냐 저 지난번 강철 씨가 했듯이 뭐냐 중앙선을 달린다 그래야 되나 다른 모든 차에 우선하는 차량이다 그런 것이 기본적인 관점인데 요렇게 이제 이만가 아까 288회인가 거기서 이런 말을 해갖고 한번 이 기회에 그 북에 대한 아이들 북에 대한 아동 정책 고아 정책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예, 그러면 아동 정책 고아 정책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